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듀피트렌 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하키나이프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듀피트렌 구축은 손바닥의 결합 조직, 어떤 끈 같은 것들이 점점 두꺼워져서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는 질환인데요. 주로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백인들에는 굉장히 빈도가 높아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3명 중에 1명꼴로 중년 이상에서는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물건을 잡거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으려면 폈다가 구부려야 되잖아요. 이게 펴는 게 안 돼가지고 물건을 잡거나 공구를 잡거나 일상적인 손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광범위한 절개 수술, 절제 수술이 주요 치료법이었죠. 손을 이렇게 절개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빠르고 안전한 주사바늘, 근막 절개술이나 근막을 녹이는 그런 콜라겐 분해 효소를 사용한 그런 주사법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듀피트렌 병에 대해서 하키나이프 근막 절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손바닥을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바늘구멍만 남기고 필요한 근막을 모두 절개를 해서 구부러진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방법입니다. 듀피트렌 병은 여러 가지 병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하키나이프 시술이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하키나이프 근막 절개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굽어진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있는 그 근막, 그 어떤 섬유를 넓게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하키나이프만 가지고 탁탁탁탁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길게 있다고 치면 그 섬유를 한 군데 딱 끊어주는 게 아니라 그 섬유가 중간중간에 뿌리를 내리고 피부하고 중간 조직들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절개해 줍니다. 어떤 논문에 보면 2군데 절개를 한다 또는 3군데 절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필요한 만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절개해 줘서 완전히 그 어떤 섬유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아주 예민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 손바닥에 있는 주요 신경과 혈관을 보호할 수 있고요. 수술 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절개 부위가 매우 작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시술법이지만 손바닥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신경과 혈관을 다 피하면서 힘줄도 피하면서 손바닥 근막을 다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큰 문제예요. 두 번째, 수술 후 회복과 통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범위하게 이런 식으로 절개하게 되면요. 너무 괴롭죠. 손바닥 너무 괴롭습니다. 몇 달 동안 고생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른 분들은 뭐 1달 반 만에 일상에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몇 달 쉬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키나이프로 하게 되면요. 이런 절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은 거의 아픈 데가 없고 손가락도 거의 이 정도 다 펴집니다. 이렇게. 제가 한 분들은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약간 부종이 있어서 펴기 어려웠지만 잘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며칠 정도 지나면 잘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쪼그러지지 않고 한 1,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일도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세 번째, 결국 재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듀피트렌 질환은 재발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재발을 줄이려고 절개해서 하는 그 근막 절제술 이런 식으로 근막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근막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재발률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습니다. 재발률은 보통 한 근막 절제술을 다 했을 때 30% 왔다 갔다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바늘이나 그런 걸로 했을 때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절개술을 했을 때 재수술을 또 해야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로 보지만, 그래도 재발 확률은 무시를 못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과연 재발했을 때 그러면 재수술이 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광범위한 절개 수술은 재수술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나 바늘로 하는 근막 절개술은 재수술이 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경 손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하키나이프로 하는 근막 절개술은요,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신경 손상이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는 신경이랑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 신경과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절개를 해야 되겠죠. 그냥 하키나이프에 걸린다고 다 절개하다 보면 혈관과 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키나이프 근막 절개술을 손바닥 구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말 어디가 어딘지 눈 감고도 알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손바닥 구조를 정말 손바닥 보듯이 이게 또 재밌는데요. 손바닥 보듯이 손바닥 구조를 확실히 이렇게 알고 시행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늘로 하는 거는 두꺼워진 거는 이렇게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잘못해서 바늘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키나이프는 단단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한 곳을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 손상도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죠. 물론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오히려 절개 수술보다도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환자 만족도와 수술 성공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하키나이프 근막 절개술을 받은 환자분들은요, 수술을 하면서 점점 손가락이 펴집니다. 이렇게 하나 끊고 좀 더 펴지고, 하나 끊고 좀 더 펴지고, 하나 끊고 좀 더 펴지고 해서 수술이 끝날 때쯤 되면 손가락이 펴진 상태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 분들은 심한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펴졌습니다. 유착이 심하고 피부에까지 다 들어붙어서 그런 분들은 어렵죠. 그런 분들은 절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개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키나이프 근막 절개술이 바늘 절개술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근막을 절개할 수 있고, 그리고 손바닥을 절개하는 광범위한 그런 절제술보다는 어떤 수술의 합병증은 훨씬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상 회복이 빠르고 그 재발할 경우에 또 그 재발한 부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 맞닥뜨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있는 방법들이 모두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방법 중에서는 하키나이프 근막 절개술이 듀피트렌 구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실제 환자를 보고 시술을 해보고 한 결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경험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신경 손상을 가장 최소화하고 환자들에게 최소의 재발률, 그리고 빠른 회복,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하키나이프 시술은 듀피트렌 구축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치료법이 아닌가 하고 제안해 봅니다. 듀피트렌 구축, 듀피트렌 병, 털보 의사였습니다.